제곱미터당 1,100만 원대였던 청주의 아파트 분양가가 1,300만 원대로 한 번에 껑충 뛰었습니다. 분양가 고공행진이 예상됩니다. 국회 서랍안에 있던 중부내륙특별법 법안이 다음 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제정을 위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오송 참사 현장을 목격한 생존자들의 트라우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을 앞두고 있는 청주의 한 아파트 분양가가 직전보다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껑충 뛴 1,360만 원을 넘어선 건데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로 6개 동 640내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363만 원, 1,100만 원대였던 청주 지역 평균 분양가를 두 달 사이 200만 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하죠. 얼마 전까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 900 얼마대로 샀는데 지금 1,300만 원대까지 올랐으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등을 포함하면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는 6억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금리 인상 등 건설 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상업용지 부지라는 점과 지하 6층 설계 때문에 늘어난 공사 기간이 분양가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아파트 그 지하층 공사하는 데만 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총 공사 기간이 한 60개월,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가로다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건설회사들이 늘어난 건설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껑충 뛴 분양가가 새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실수요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받아서 풀이면 피가 생기는 것도 힘들고 그럼 실수요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은 이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좀 주택 마련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여기에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로 주택 시장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1년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충북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 2021년 12월 셋째 주 0.12%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경기와 서울,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 상당구가 0.19%로 가장 높았고 서원과 청원구가 0.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9달째 국회에 묶여있던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다음 주 상임위의 법안 심사 안건으로 확정됐습니다. 연내 제정을 위한 첫 단계인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심사가 11월로 밀리게 돼 여러 안건 가운데 최우선 순위를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충청북도와 인접 7개 시도에 특례를 주도록 규정한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는 여야 정쟁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목표인 연내 제정까지 불과 석 달도 남지 않게 되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다시 국회를 찾았는데 김교흥 행안위원장과 야당 간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오는 18일로 잡힌 법안 일소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18일 행안위 법안 일소위가 예정되어 있고 저희 특별법도 그날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계속 목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안 일소위에 상정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법안 소위 심사는 하루에 여러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8일 오전에 공청회가 잡혀 오후에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우선순위를 받지 못하면 당일 심사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면 20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 회의에 오를 수 없고 다음 달엔 국정감사가 있어 빨라야 11월에 심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사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안위가 11월에 처리하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협의 중인 우선순위 안건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논의될 법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되는 그 우선순위에 좀 위쪽에 있어야지만 이번에 좀 논의가 되고 그다음 절차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충청북도와 함께 특별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도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07만여 명의 국민이 서명을 통해 법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총선 전국에 들어서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또 제정되지 못한 부분들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총선과 연계해서 도민들이 심판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행동해 나갈 겁니다. 9달 만에 찾아온 기회.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는 오는 18일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 여파로 충북 지역의 철도 운행도 줄었습니다. 제천과 대전으로 가던 충북선 무궁화호는 기존 20회에서 16회로 4차례 줄었고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 KTX 등도 평시 대비 68% 수준을 보이면서 오송역을 경유하는 열차도 단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송 또한 평시 대비 평균 27%대로 떨어져 충북 북부권 주요 시멘트 회사는 BCT 출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큰 피해는 없지만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하면 출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은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됐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글로컬 대학 30본 지정을 위해 충청북도가 지원 전담팀을 꾸립니다. 충청북도는 글로컬 대학 TF팀을 구성해 글로컬 대학 관련 기관 회의를 주관하고 본 지정 실행 계획서에 포함할 혁신 과제 논의와 개발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은 10월 본지정 평가를 통해 11월 전국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충북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충북대와 교통대가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전문적인 심리 지원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2달이 흘렀지만 생존자들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16명 가운데 정신적인 부상, 즉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은 14명. 하루에도 몇 번씩 참사 순간을 다시 경험하면서 우울증과 두통, 불면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한 분이 계셨는데 못 구했다는 그 죄책감에 치매 환자처럼 집 비밀번호도 못 눌렀다. 집에 와서 막 구토도 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49제를 치른 이후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정신없이 지내다 참았던 슬픔과 박탈감이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족들도 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좀 안 되면 이분들은 솔직히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극단적인 선택을 다시 하실까 봐. 근데 그 보호자님들은 어떻게 이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방법도 못 찾고. 시민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수십 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길게는 30년 이상 지속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10%에서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에서는 참사를 겪은 사람들을 치료할 전문 인력을 찾기도 어렵고 또 언제까지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심리 지원의 시간적 제한은 없어야 되고 언제라도 정당하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지원했던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회복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개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환경단체가 상반기 청주시가 주최한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를 쓰레기 축제라고 혹평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최근 축제 추세와 달리 지난 봄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는 별다른 제한 없이 3일간 쓰레기 45톤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특히 소각장 밀집 문제를 호소하는 청주는 쓰레기 저감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천 고교 평준화를 결정지을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천 지역 초등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와 교원 등 6,9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천 지역 4개 일반계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응답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평준화가 도입되며 평준화될 경우 도내 4번째입니다. 개표 결과 발표 예정일은 오는 26일입니다. 상임위 위원장직을 두고 시작된 제천시의회 여야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권오규, 한명숙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예결위 구성안을 임의 작성해 직권 상정했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임 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직을 나누라며 예결위를 포함한 상임위 활동을 집단 거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내년 3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읍면동을 돌며 현행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과 개선 의견 등을 취합해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제천 청풍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신원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구 증가를 위해 중소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확대합니다. 충청북도는 중소기업 기숙사 신축과 증축, 편의시설 보수 사업에 지난 상반기 49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경 예산으로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3억 원보다 37% 늘어난 액수입니다. 내년에도 기숙사 신축 지원을 늘리고 임신과 출산, 양육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훈군이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보훈군은 일명 나홀로 귀농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2인 이상부터 가능했던 귀농귀촌 지원 신청을 1인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입 후 2년 이상이던 거주기간 기준도 6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보훈군은 정착자금과 농기계 구입자금 각 500만 원, 농지구입 세제 지원 200만 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